텍스 이어 2023년, 24년 US Individual Tax Law, 미국 개인 세법에 대한 공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9주 동안 또는 10주 동안 공부를 같이 할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IRS에서 발행되는 그 퍼블리시 4012 책을 IRS에 가서 서치해 가서 찾아보시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본인이 읽어봐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는 그 중에 내용만 뽑아서 가르치는 거고, 사실은 그 401 책을 본인이 스스로 다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401 책은 그 PDF 파일이 나와 있지만, 나중에는, 그러니까 11월 중순쯤, IRS에서 그 하드 카피, 그 페이퍼로 된 카피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본인이 거기서 체크인, 공부하고 싶은 거 다 마크하시고 갖고 계시면 되고 봉사할 때 갖고 오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책자를 안 갖고 오기 싫으시면 당연히 PDF 파일로 본인 컴퓨터에 있어야 합니다. 자, 미국에서 몇 가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텍스 보고입니다. 텍스 보고. 그래서 그 텍스 보고 죽을 때까지의 미국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개인 텍스 보고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이제 인컴이 없으면 뭐 텍스 보고 안 해도 되지만 죽는 날까지 텍스 보고하는 것이 어, 저, 그렇게 미국 생활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누가 텍스 파일을 하느냐? 누가? Who must file? 누가 텍스 파일을 하는지 같이 공부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 제가 탭 A 잠깐만 사인펜이 없죠? 사인펜이 없을까요? 사인펜, 펜. 안녕하세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탭 A라고 되어 있습니다. 탭 A, 탭 A. 이거는 401 책에 나중에 받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PDF 파일을 보면은 거기에 탭 A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탭 A부터 B, C, D, E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과목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who must file. 누가 tax 파일을 해야만 하느냐. 그죠? who must죠? 누가 tax 파일을 하느냐. 약간 새로운 단어가 나오지만, 뭐, 그거는 좀 지나면 여러분이 다 익숙해질 겁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그렇지만 세금 보고는 내년에 하는 거죠. 내년에 텍스 보고할 때, 여기 이 자기 수입이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으면은 세금 보고를 할 필요 없지만, 여기보다 세금 보고, 그 수입이 더 많으면 수입이 더 많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파이널 스타스. 맞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싱글인지, 독신인지, 또는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인지, 또는 부부 공동으로 했는지, 아니면 메리지 파일링 세퍼레이트, 결혼했지만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 보고하는 경우, 그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이거는 세대죠. 그러니까 어, 본인이 본인 혼자 결혼 안 했고 그 대신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 그렇죠? 세대주 세금 보고. 그다음에 qualified surviving spouse, 남편이나 아내가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람 남아있는 그 surviving spouse 배우자가에 대한 세금 그 배우자가 세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만약에 65세, 65, 나이가 65세 이하이면서 그로스 인컴, 자기 수입이 싱글인 경우 13,850불 이하인 사람은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13,850불을 자기 1년 동안 번 수입이 13,850불 이상인 사람은 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죠? 여기요. 그다음에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는 싱글은 혼자 사는 거고
메리지 파이널티는 부부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13,850불에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13,850불 곱하기 2 하면 27,700불. 65세 이하인 사람. 그죠? 그다음에 marriage filing separation 싱글하고 똑같으니까 독신하고 똑같으니까 13,850불. 그다음에 head of householder는 싱글 자기 사는 건 싱글이지만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추가된 금액이죠. 얼마냐? 28,800불. 그다음에 qualified surviving spouse는 27,700불. 왜? 이 사람은 마치 스파우스, 배우자가 죽었지만은 2년 동안, 죽은 해부터 2년 동안은 마치 배우자가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줍니다. 그죠? 2년만. After 2year에 2년 지난다면은 다시 싱글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면 뭐 애가 있으면 헤드하우스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틀립니다. 그런데 요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under 65, 그러니까 64세까지의 이런 적용하는 거고 미국 정부에서 65세가 지나가면 말하자면 일종의 시니어죠. 시니어. 나이 드신 분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말하자면 싱글일 경우 under 65면 13,850불이지만 내가 싱글이면서 66세면 65세가 지났죠? 그런 사람한테는 15,700불을 어, 15,700불 이상이면은 세금 보고를 하고 15,700불 이하면은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매리지 파일링 조인트면 부부가 둘이 65세가 지나면 29,200불입니다. 그죠? 29,200불.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만 65세가 되고, 한 사람만 65세고, 남편은 65세가 되고, 만약에 와이프가 65세가 안 되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 사람은 15,700불 플러스 13,850불, 그래서 29,200불보다 작습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marriage filing separate 15,700불, head of householder 22,650불. 65세 지나면, 그죠? 그 얘기는, 시니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만큼 혜택을 더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qualified surviving spouse, 아까 같이 29,200.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2022년도 거 써놨어요. 올 연초에 세금 보고 해야 할 사람, 작년에 수입이 싱글이 12,950불이면은 세금 보고 언더 12,950불이 12,950불이면 세금 보고 안 해도 되는데, 올해 요만큼 인상됐죠? 13,850불로. 그래서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이 금액은 조금씩 바뀝니다. 물론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올라가죠. 물론 2022년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자, 여러분이 사실은 이 숫자를, 이걸 매년 바뀌는데 이거를 뭐 제임스 선생님 알까? 저도 잘 기억 안 합니다. 네. 사실 컴퓨터에다가 이거 치면 이 사람이 결혼한 상태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뭐 결혼은 안 했지만 배우자가 있느냐, 그 파일링 스타스, 세금 보고할 때 그 어떻게 텍스 파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여기에 관련된 숫자를 끌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 금액에 해당하는, 이쪽 금액에 해당하는 것에 언더면은 사실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그로스 인컴인데, 그로스 인컴.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그로스 인컴인데, 이제 그로스 인컴이 뭐냐? 어떤 얘기냐? 이제 계속 이제 그로스 인컴, 뭐,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 이렇게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로스 인컴이라는 건 뭐 사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총 수입입니다. 총 수입. 자기가 벌고 있는 어떤 수입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수입을 다 합한 것을 gross income이라고 합니다. gross income. 여기 영어로 쓴 거 보면 당신이 받았던 모든 돈 어디서 받았냐? money, 돈, 또는 상품, goods 받은 거, 또는 뭐 재산 받은 거, property, 또는 어디서 서비스 받은 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여러분의
다 수입입니다. 이거 다 수입이라고 하고 그것을 다 합한 금액을 우리가 gross income이라고 합니다. 그죠? gross income이고 그다음에 income from 만약에 미국 밖에서 내가 미국에 있지 않고 미국 밖에서 수입이 생겼다면 만약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세금 보고할 때 그 사람이 미국 밖에서 수입이 생겼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입입니다. 수입. 미국, 미국 세금 보고에다가 그 세금, 자기가 해외에서 번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죠? 뭐, IRS는 굉장히 짭니다. 모든 거를 만약에 당신 주머니에 들어가면 그거는 모두 다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대신 이제 몇 가지 이제 여기 틀린 게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소셜 베네핏, 여러분 이제 65세가 지나거나 아니면 얼리 리타이면 62.5세, 또 풀리 리타이면 아마 1960년생 이후는 67세부터인데, 그때 사실은 리타이 하죠. 그러면 정부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주죠. 그죠? 근데 그 소셜 시큐리티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동안 벌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이제 수입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착실히 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텍스가 없다고 봅니다. 텍스가, 왜냐면 자기 낸 거 자기 찾아먹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 만약에 다른 수입이 있으면 내가 소셜 시큐리티만 받으면 3만 3천 불, 3만 8천 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 하겠는데 그것만 받으면 사실은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소셜 시큐리티는 non taxable 세금 낼 비과세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셜 시큐리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돈 번 것 중에 일부를 은행에 넣어가지고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다거나 또는 스탁에 투자해서 디비던 배당금을 받았을 때 그런 돈이 만약에 있으면 그것도 그 그로스 인컴 플러스 소셜 시큐리티도 인컴으로 치기 때문에 일부 소셜 시큐리티도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 돈인데 세금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taxable income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알겠고 실전에서 뭐 이런 건 중요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자영업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페인트 칠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 벌었잖아요. 그럼 그 사실 돈 번 거는 재료비 빼고 자기 뭐 비용 다 빼고 익스펜스 빼고 나머지 게인 그것도 인컴입니다. 그런데 혹시 비즈니스 하다가 로스 난 거 있죠. 자기가 뭐 10,000불짜리 프로젝트를 했는데 자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5,000불 썼다. 그럼 5,000불 손해봤잖아요. 그 5,000불을 그러면 자기 수입에서 공제해 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로스는 빼준 관계 없습니다. 그로스, 개인에만, 자기 수입에 대해서만 있지, 자기가 사업하다가 로스 난 거는 수입으로 치지 않습니다. 수입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사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스케줄 C라고 하는 건데, 그 스케줄 C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수입,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 익스펜스, 비용, 그걸 다 공제하고 나머지 실질은 넷 프로핏에 대해서만 자기가 수입에 보고하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처음 텍스 용어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뒤에 가면 계속 이런 용어가 계속 반복될 테니까 그렇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싱글이고 제가 5천 불밖에 수입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 숫자가 뭐냐? 13,850불, 27,700불, 왜 세금 보고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게 다 사실은 스탠다드 디덕션, 기초공제입니다. 기초공제. 한국말로 하면 미국에서 살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그 돈을 공제해 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디덕션. 그 스탠다드 디덕션이 same as this number. 똑같아. 이 넘버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27,700
내가 결혼하고 저희 부부가 27,700불 벌었어요. 근데 그런데 저희가 세금 보고할 때 27,700불 벌었지만 정부에서 우리한테 당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 27,700불 필요하니까 그건 정부에서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번 27,700불 빼기 27,700불 하니까 텍스를 낼 돈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금 보고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스탠다드 디덕션에 있는 그 디덕션 어마운트, 그러니까 공제되는 금액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수입이 적으면 그 사람은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작은 사람은 대부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어떻게 주나? 예를 주는데 안 주죠. 자, 누가 텍스 파일을 하는 거냐? 그래서 앞에 있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밑이면, 언더면 자기가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금 보고를 꼭 해야 하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만약에 혹시 그, 59.5세, 59.5세 이하인 사람이 60세가 안 됐죠? 59.5세인 사람 이하인 사람이 자기가 혹시 돈을 미리 나중에 은퇴를 생각하고 돈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집을 산다거나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병원비가 필요한다거나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은퇴는 두 번째 얘기고 일단 그 돈을 뽑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뽑아 썼을 때 그 뽑아 쓰는 돈을 찾아오는 거, 자기 위드도 한 거,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세금 보고를.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지금 스탠드 디덕션이 아니더라도 자영업 하는데 자기가 캐시 인컴, 캐시로 400불 이상 번다거나 자영업을 했는데 자영업으로 인해서 통해 가지고 자기가 400불 이상 벌었으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집에서 백수였어요.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옆집 사람이 자기 집에 그 잔디가 많으니까 와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아주면 내가 500불씩 줄게, 50불씩 줄게. 그래서 12달 곱해보니까 600불 되잖아요. 그리고 캐시 받았어요. 캐시. 그러면 그 사람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게 IRS 규정입니다. 물론 그 규정은 규정이고 세금 보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캐시 인컴이나 자영업자로서 셀프 엠플로이로서 400불 이상 되면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소셜 시큐리티도 다른 인컴이 있으면 다른 인컴이란 건 뭐냐면 아까 같이 이자 소득이 있다거나 배당금이 있다거나 렌트를 줘서 렌트 수입이 있다거나 뭐 스탁에 집을 넣는데 스탁에서 뭐 많은 그 돈을 남았다거나 그래서 그런 돈이 2만 5천 불이 넘어가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빼놓고 넘어가는 경우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셜 시큐리티가 자기가 받는 금액의 50%까지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순수하게 소셜 시큐리티만 받고 살면 사실 미국에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 수 없는데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 플러스 다른 수입이 있죠. 그 얘기는 그 사람도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좋죠. 아까 얘기한 뭐 2만 7천 부부가 공동인 경우 2만 7,700불 이하라도 그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금 보고를 필히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금액이 크면 당연히 세금 보고해야 하고 그다음에 59.5세 이전에 자기가 은퇴연금에 들어갔던 돈을 빼는 사람도 위드드로 하는 사람도 세금 보고해야 하고 캐시 인컴이나 자영업해서 400불 이상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소셜 시큐리티 다른 인컴이 있어가지고 소셜 시큐리티의 50% 이상이 50%까지 텍스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고
여기 이 사람들이 세금 보고를 하는 거고, 디펜던트라는 거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내 애들, 자녀들 또는 우리 부모 이런 사람 다 디펜던트입니다.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텍스페어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텍스페어 앤 스파우스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디펜던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돈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로우 인컴이지만 수입이 그러니까 많지 않지만 디펜던트가 이런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첫째는 어닝컴이 13,850불. 일을 해서 디펜던트가 부양가족이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돈을 벌었어요. 어디 가서 알바해가지고 그 알바했을 때 알바해서 돈 버는 게 13,850불 이상 되면 그 비록 그 아이가 디펜던트지만 부양가족이지만 제 자녀지만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on earned income, unearned income이 1,100불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이 unearned income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죠? 그게 뭐냐면 제가 어디 직장에 가서 W2를 받거나 어디 받으면 그건 제가 아니면 제가 자영업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돈을 벌면 그거는 제 근로 그러니까 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온 거잖아요. 그거를 다 뭐라고 하느냐?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보통 영어로 뭐라 하느냐? earned income입니다. earned income. 그럼 이게 earned라는 건 뭐냐? 반대말이죠. 맞으면 자기가 가서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떤 노동의 대가로 받지 않고 그냥 불로소득 받는 거.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 거. 그걸 earned income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 제가 은행에다 돈만 넣어놨지 사실 돈 번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배당금, 그 디비던, 제가 어느 회사에 투자했다가 그 회사가 잘 돼서 저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죠. 그런 것도 어죠. 맞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갬블 했잖아요. 갬블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내가 근로소득한 거죠. 물론 거기 가서 갬블링장에서 열심히 갬블을 했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로소득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소득이 1,100불 이상이면 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디펜던트, 이건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이건 텍스페이에 관련된 거고. 만약에 그 부양가족이 자녀나 자기 부모가 디펜던트 부양가족이 400불 이상 캐시 인컴이나 또 셀프 엠플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우리 애들이 어디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텍스 낼 만큼 아까 얘기한 그 스탠더드 디덕션 넘버보다 적은데 그 수입이 생겼어요. 그럼 무조건 미국에서는 W2를 받으면 또는 1099 NC를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미리 세금을 어, 고용주가 엠플로이어가 세금을 띱니다. 떼어서 그 IRS에다 보고합니다. 세금을 미리 냅니다. 그걸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미리 거기서 떼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23년 텍스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중간에 뭐 월이면 월, 만트면 만스, 쿼터면 쿼터, 분기면 분기별 이렇게 떼가지고 미리 세금을 IRS에다가 지불하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디펜던트가 부양가족이 만약에 세금 보고를 아까 같이 자기가 보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미리 연방 소득세 또는 스테이트에서 텍스를 미리 냈으면 그 사람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텍스 미리 낸 거, 자기가 미리 텍스 낸 거를 다 돌려받기 위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세금을 미리 냈죠.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세금, 수입이 10,000불이고 세금을 1,000불 냈어. 그러면 제가 10,000불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그 텍스 테이블에 보니까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 텍스 테이블에 보니까 13,850불까지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10,000불 냈지만 세금을 벌써 주인이 1,000불 떼갔잖아요. 그 1,000불 나중에 세금에 자기가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그 1,000불 미리 낸 것도 사실은 돌려받으려고 하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너 네가 세금 보고 안 해도 되는데 너 세금 1,000불 냈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돌려줄게. 이거 없습니다. 정부는 발렌티어리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돈을 찾아오려면은 자기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세금 보고를 안 할 만큼 수입이 있지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세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세금 보고를 만약에 자기가 세금 아까 지금 여기 있는 수입보다 작을 때 자기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여기 있는 숫자보다 작은데 이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사람은 꼭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좋다. 그거 하는 것이 뭐냐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로인컴이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금 보고를 꼭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베네핏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on-income tax credit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벌었는데 정부에서 어떤 일정 소득 이하 되면 이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래 너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네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on income에 대한 tax credit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해 줄게. 그게 on income tax credit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서 이제 배우고 그러겠지만 그 자기 그 정부에서 오히려 그런 tax benefit을 주는 게 있어요. 내가 수입이 안 돼서 세금 보고 할 필요 없지만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한테 어떤 tax credit 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보너스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정부에서 애 많이 낳는 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애에 따라서 애 한 명당 2,000불에 대한 텍스 크레딧 줍니다. 두 명이면 4,000불. 그죠? 세 명이면 6,000불 이렇게 주는데 그렇다고 세 명 이상 넘어가면 더 주는 거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수입에 따라 틀려요. 내가 수입이 적은데 애가 두 명이야. 그러니까 그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어우 너 참 살기 힘들구나. 우리가 정부에서 너한테 애 키우라고 돈을 보조해 줄게요. 텍스 크레딧 줘요. 그런 사람 당연히 자기 수입이 적더라도 세금 보고 하면 많은 돈을 리펀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American Opportunity,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뭐냐? 정부에서, 정부에서 학교 가는 걸 장려합니다. 대학교 가는 걸. 고등학교까지는 학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대학교 이상 가는 거를 고등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정 수입이 안 되더라도 수입이 적더라도 대학교를 가면,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가면 거기에 들어간 돈, 그러지만 학비 냈죠. 또는 책도 사봤겠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용 쓴 것도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크레딧 줍니다. 그러면 보호해 주죠. 돈을 돌려줍니다. 적게는 많게는 2,500불, 경우에 따라서 2,000불. 그런 그 텍스 크레딧 받으려면 내 수입이 적더라도 내 수입이 아까 본 테이블보다 적더라도 당연히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하면 이런 크레딧을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텍스를 1년 동안 1년 내내 미리 낸 사람, 선납한 사람, 원천 징수한 사람 세금 보고를 할 필요 없었는데 세금 보고를 할 만큼 그 수입이 없었지만 매달 또는 매 분기마다 세금을 미리 선납한 사람, 미리 낸 사람, IRS에 위드홀딩한 거, 그거를 돌려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도 비록 내 수입이 적더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자기 본인이 세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지만 사이드로 어떤 사람이 또 탁스 보고 하면 좋냐면 시니어가 되면 또는 또 로인컴이라는 걸 미국에서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수입이 얼마인지를 그 말하자면 제가 아파트를 얻으려고 해야 되도 가서 아파트에 어플리케이션 쓰잖아요. 그때 자기 수입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페이먼 스탑 가져가도 되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아죠 그 텍스 리턴을 갖고 나갑니다. 텍스 보고한 거를. 그러면 텍스 리턴한 거는 정부에다 제출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수입이 적은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텍스 리턴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아파트나 또는 어느 크레딧 뭐를 어떤 것을 구매할 때 그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텍스 보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지금 써 있지는 않지만 지난 코비드 19이 터졌죠. 2018년인가 19년도에 그때 정부에서 전 국민한테 보조금을 줬죠. 그죠? 스티뮬러스 책을 줬는데 그때 기준이 뭐냐면 텍스 보고한 사람을 먼저 줬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전에 얘기한 것처럼 텍스 자기 수입이 이거보다 적으면 세금 보고 하지 말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텍스 보고 안 했습니다. 저기 해당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스티뮬러스 책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죠. 그 후로 코로나 터진 첫 해 말고 두 번째 해부터는 미국 IRS에서도 만약에 네가 수입이 아까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보다 적지만 가능하면 텍스 보고를 해라. 왜 그러면 텍스 이제 정부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책으로 보내는 것보다 디렉트 디파짓 하면 좋은데 뭐 그렇게 하면 빨리 받죠. 아니면 책으로 보내면 분실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줄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스티무러스 책을 늦게 받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텍스 보고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내가 비록 수입이 적어서 텍스 보고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매년 텍스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추천합니다. 네. 뭐 사람들이 어떤 분이 얘기를 이제 뭐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뭐 정부에서 스티무러스 책이나 뭐 그런 거 주겠냐고. 그건 nobody knows죠. 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텍스 보고를 다 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플. 에브리바디가 텍스 보고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 죽을 때까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텍스 보고를 꼭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소셜 시큐리티밖에 없는데 텍스 보고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돼요. 네. 그런데 나중에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줄 때 그 사람에 대한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어떤 페이먼 주는 베네핏을 굉장히 늦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앞에 나와 있는 탭 A, 누가 텍스 파일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